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문제를 청소년만의 시각으로 토론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꽉꽉 채워줄 청소년 위원님들 소개해볼게요. 오늘 토론에 제 긍정 에너지를 가득 채우겠습니다. 고2 조상욱입니다. 청소년도 스스로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중3 양진서입니다. 중학생을 대표하는 소통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중3 이혜진입니다. 토론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사춘기 전 삼춘기 초등학교 5학년 모규민입니다. 목소리는 당당히, 귀는 크게 열고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고1 이희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전문가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의원들의 토론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박소정 변호사입니다. 건강한 토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선거권은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피선거권, 즉 출마를 하려면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몇 살일까요? 자, 1번 만 20세, 2번 만 25세, 3번 만 30세. 양진서 의원님. 저 2번 만 25세 정답으로 생각합니다. 어디서 들은 적이 있나요? 저 예전에 최연소 국회의원 류호정 의원님 네.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오. 25살부터인 걸 알았습니다. 야, 총감입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 그리고 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르면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동일하게 만 25세부터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선거일 현재 국내 5년 이상 거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한 거주지 충족 요건은 뭘까요? 1번 국내 5년 이상 거주, 2번 해당 지역 60일 이상 거주, 3번 없다. 이혜진 의원님. 3번 없다가 아닐까요? 국회의원은 충족해야 될 요건이 없을 것 같다? 네. 이건 약간 찍은 거긴 한데 네. 1, 2번에 대해 이렇게 상세히 있는 것보다는 없으니까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정답입니다. 다른 두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후보자가 충족해야 할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자, 현재 양진서 의원님이 한 문제, 그리고 이혜진 의원님이 한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다음 중 선거 연령이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는 어디일까요? 1번 핀란드, 2번 일본, 3번 오스트리아. 네, 정답을 아는 위원님. 이혜진 의원님. 대부분의 아시아권의 나라는 만 네. 18세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 일본을 제외하고 네. 핀란드랑 오스트리아 중에 오스트리아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오스트리아 3번? 일단은 보기 하나를 소거하고 네. 두 개 중에 그럴싸한 오스트리아를 고르셨는데 오늘 촉이 좋아요. 정답. 야,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께 오스트리아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스트리아의 선거 연령은 만 16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OECD 국가 중에서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만 18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의회 상식 퀴즈의 우승자는 이혜진 위원님입니다. 박수! 우승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상 타서 너무 기쁘고요. 엄마는 상 탔어.
또 엄마한테 이렇게 자랑을 해줬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네, 접니다. 네, 우리 모규민 위원님이 과연 어떤 고민을 들고 나왔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제가 귀에 번쩍 뜨이는 뉴스들이 있는데요.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SNS에 올라오는 폭로글을 통해 알려지는데 저도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피해자들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폭로글 중에는 거짓도 있다고 해요. 지목된 유명인들은 학폭 가해자로 낙인 찍히고 일도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생각하다 보니 학교폭력, SNS 폭로 과연 정당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위원분들의 의견이 필요해요. 자,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는요. 과거 학교 폭력에 대한 SNS 폭로 정당할까 아닐까입니다. 우리 모규민 위원님의 고민에 대해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일지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학교폭력, SNS 폭로 과연 정당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학폭 폭로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SNS 글만으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닙니다. 정당합니다. 제가 확실히 배웠어요. 저라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SNS 폭로를 해서라도 올리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의 학교 폭력 폭로는 보복 심리가 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받아야 했던 벌을 늦게나마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위원님들의 마지막 선택. 네, 과거 학교 폭력에 대한 SNS 폭로 정당할까 아닐까? 이 이야기를 풀어갈 첫 번째 주제는 학폭 SNS 폭로를 신뢰한다 대 아니다입니다. 네, 최근 들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유명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폭 SNS 폭로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었어요. 뭐 그 중에는 과거의 학폭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례들도 있지만 폭로에 대한 반박이나 아니면 사실 무근이라고 대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 그 폭로글이 슬그머니 사라진다거나 하는 이슈들도 있었죠. 현재 뭐 진실 공방 중인 경우도 물론 있고요. 네, 이런 폭로글이 공론화될 때 우리 학생들은 다들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얼마 전 저희 가족이 즐겨보던 프로그램 출연자가 학폭 논란으로 하차했거든요. 저는 그분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착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저는 당장 제 주변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를 않아서 잘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좀 놀랐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힘들었겠구나. 또 가해자는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뭐 놀랍고 뭐 실망하고 뭐 대부분 이런 반응이실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렇다면 SNS 폭로글에 담긴 내용 전부 다 진실이라고 믿으시나요? 과연 진실이 맞을까? 이것도 가짜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이나 SNS나 익명으로 올라온 글 중에 진짜가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인터넷 판매글에 사기 당한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익명글을 잘 안 보게 돼요. 저는 반대 입장인데요. 과장된 내용은 있을 수 있어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내용을 지어낼 수 있겠어요? 저 역시 SNS 학폭 폭로에 대해 신뢰하는 편인데요. 당시 일어난 학교 폭력이 너무 상세히 적혀 있고 옛날 사진까지 함께 올리니까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네, 우리 이혜진 의원님 말씀처럼 뭐 소위 인증이라고 하죠. 뭐 졸업 앨범이라든지 뭐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을 올리면 좀 더 믿음이 가기는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떨지도 좀 마저 들어볼게요. 우선은 정말일까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TV에서 본 유명인들의 이미지랑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사자분들이 직접 폭로글에 대해 언급하고 설명하지 않는 이상 진실이나 거짓은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섣불리 판단을 했다가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 잘못이 없는 연예인 분들에게는 상처를 주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럼 이제 언론에 한번 노출되다 보면 약간
그런 낙인 효과 같은 것들도 있어서 추후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도 또 회복하지 못할 피해를 입기도 하죠. 유명인을 지목한 학폭 폭로 논란을 보면 왜 법으로 해결하지? SNS나 커뮤니티 같은데 폭로해서 이런 여론전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 10년 전, 길면은 막 십수년 전의 이야기들이 학교 폭로로 이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학교 폭력에 적용하는 죄명인 폭행, 모욕, 그리고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 그리고 길어야 7년입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는 건데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의 고소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과거의 학교 폭력은 지금 처벌이 어렵습니다. 학교 폭로 내용이 진실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자신의 학폭 가해자가 만약에 지금 유명인이 되었다면 SNS로 폭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친구와 잘 놀다가 점점 감정이 격해져서 말싸움이 되고 그 친구한테 빵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학폭이 아니라 친구와 싸운 건데, 그리고 사과도 받았고, 그렇지만 아직도 기억에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리적인 폭력, 즉 구타가 있었다면 저는 폭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폭력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폭로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폭력보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SOS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참고 당하다가 후에 와서 폭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지나갈 때 선배들이 곁눈질을 한다거나 제가 걔라는 등 외모가 어떻다는 등 일부러 다 들리게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지속된다고 해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SNS 폭로라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돈을 뺏는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런 것만 사실 학교 폭력이라고 여겼는데 요즘에는 약간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따돌린다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도 학교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언어 폭력이랑 따돌림까지 다 폭력이죠. 저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이 확실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폭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라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SNS 폭로를 해서라도 올리려고 할 것 같아요. 다만 사실이 아닌 거짓까지 덧붙여 말하거나 친구 사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다툼을 슬쩍 껴넣는다거나 이런 꼼수는 진실만 말한 다른 피해자들까지 의심받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유명인의 과거 학폭, SNS 폭로에 대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VCR로 만나보시죠. 근데 믿을 수밖에 없죠. 저희 모르니까. 한번 그러면 머리에 그게 박혀가지고 안 믿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도된 건데 초등학교 때 성폭행했다는 그 기사를 보고 이게 정말 초등학생이 그럴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이거 가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일단은 기사를 보면 믿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기사로 작성이 된 걸 보면 이게 진짠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죠. 하지만 이제 추후 그거 진실 관계를 파헤쳐서 정확하게 사실을 좀 규명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사실 규명이 중요하다.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이렇게 놀림만 당해도 너무 힘든데 그렇게 놀림 받고 때리고 무시하고 저는 가만 안 있어요. 분명히 저는 글을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 진상 규명을 하고 싶어요. 제 자식이 그렇게 당했다면은. 왜냐하면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저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기를 저는 받고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게 저는 싫어요. 가해자는 이길 수 있지만 피해자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평생 트라우마가 남으니까. 그렇죠.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늦게라도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죄하고 용서 빌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부모님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의견에는 동의한다. 이런 의견에는 좀 동의하지 못한다. 우리 청소년 의원님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평소에 유명인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르니까
좀 잘 안 믿길 것 같아요. 아까 나왔듯이 기사로 나오면은 저는 거의 무조건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학폭 SNS 폭로글은 익명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해자도 익명인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익명성 뒤에 숨어서 거짓글을 올리기도 하고 다수가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학폭 SNS 폭로, 실명제가 필요하다 대 실명제까진 필요 없다 입니다. 실제 SNS 폭로 중에는 상대방이 반박하면 슬그머니 글을 지우거나 거짓 폭로로 밝혀진 경우들도 꽤 있어요. 만약 누군가 나를 가해자로 지목해서 허위, 학폭 폭로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당히 아니라고 말하고 저를 지목한 가해자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해 사실을 밝힐 것입니다. 저는 처음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해서 찾아내고 그분을 찾은 시점부터 시간 순서대로 어떠한 일이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하나하나 다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또래보다 체격 조건이 약한 편이라서 지금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거짓말인 걸 믿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땐 제가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를 해서 사실을 밝혀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단 해명글을 쓰고 나서 학폭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죠. 그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친구들의 증언을 담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건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당장 안 믿더라도 이제 나중에 가면은 누구나 다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진실은 승리한다? 네. 네. 저도 사이버 수사대도 가고 진실을 꼭 밝힐 건데요. 그런데 이미 학폭 가해자로 사람들 사이에 유명해졌으면 이 정도 방법으로 해소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허위로 지목당한 분들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학폭 SNS 폭로글 중에 분명히 진실도 거짓도 있을 텐데요. 거짓 폭로에는 어떤 책임이 뒤따를까요? 네, 만약 허위 사실을 인터넷 공간 등에 적시를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또한 허위 폭로로 지목된 대상에게 어떠한 피해, 예를 들면 명예나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돼서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형법상으로 처벌이 되면 그 이후에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이 청구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주지를 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공간을 통한 공론화의 특성상 허위 사실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매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거짓 폭로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실명제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과연 피해자들이 지금처럼 용기를 내서 활발히 폭로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실명제가 필요하다, 아니다.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기우시나요? 먼저 가해자를 지목할 때는 꼭 실명을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이니셜 같은 걸로 지목을 하면 진짜 가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구설수에 오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폭력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글을 쓴 피해자까지 실명으로 하게 된다면 가해자가 저를 찾아와서 보복을 하면 어쩌나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저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 실명제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해자를 이니셜로 올릴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실명제를 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올릴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피해자도 실명제를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학폭 폭로 글에 책임과 무게감이 실리기 때문에 거짓글이나 모함하는 글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연예인 악플러 사건들을 보니까 악플러를 잡아도 대부분 선처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선처를 해주면 허위 폭로글도 초범이라고 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금방 다른 유명인의 거짓 학폭글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명제로 거짓글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글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거에는 공감하지만 무엇보다 이미 학폭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 확인 절차를 확실히 하고 이름만 익명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플랫폼 가입할 때는 실명으로 하지만 게시글 작성은 익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과거 학교폭력, SNS 폭로 정당하다 대 아니다. 청소년 위원님들의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통해서 다들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우리 조상욱 위원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SNS 학폭 폭로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폭로인데 SNS 글만으로는 확실한 증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사실이면 이제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TV에서 사라지고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게 기분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의 불행으로 상처가 치유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당합니다. 제가 확실히 배웠어요. 학폭 피해자는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데 가해자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저는 참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당시에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처벌을 받았더라면 유명인이 되고 나서 폭로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고 피해자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으니까 뒤늦게나마 SNS로 폭로를 하는 거죠.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의 학교폭력 폭로는 보복 심리가 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보통 대다수가 한 명을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게 큰데 유명인 한 명한테만 화살을 돌리는 거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과장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피해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과 어쩌면 지금 사회생활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받아야 했던 벌을 늦게나마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선택을 앞두고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SNS 학폭 폭로 논란을 떠나서 우리 피해자들이 어떻게 이제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의 상처를 다시 기억해 가면서까지 폭로를 한 피해자라면 미안하다는 말을 우선 듣길 바랄 것 같아요. 물론 100% 치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굉장히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학폭이 발생한 시점에서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피해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친구가 이제 나를 때리고 있고 모욕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증거를 수집하기는 굉장히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CCTV나 아니면 그 친구가 보낸 문자 그리고 또 그 상황을 이제 생생하게 알 수 있는 녹음 등을 증거로 수집해서 보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학폭 피해를 목격한 친구들의 확인서를 좀 받아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녹음하면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서 불법 녹음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대화 당사자 간에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 상황을 녹음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피해에 대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 학폭, SNS 폭로 정당하다 대 아니다. 네, 최종 선택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학교폭력에 대한 뒤늦은 폭로는 진실이든 거짓이든 누군가의 현재 삶을 망치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피해자라고 해도 SNS 폭로로 상처가 치유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 폭로로 인한 새로운 피해자를 낳는 것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폭로로 인한 문제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권선징악이라는 말처럼 잘못된 행동은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 해도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과거에 당한 학폭 피해자들에겐 SNS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SNS 폭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과거 학폭에 대한 SNS 폭로 정당하다 대 아니다. 네,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줄지 결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팻말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정당하다 찬성 3표, 반대 2표로 우리 모규민 위원님의 SNS 과거 학폭 정당하다 통과되었습니다. SNS 학교폭력 폭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신 끝에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오셨는데 정당하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어떠신가요? 좀 고민이 해결됐나요? 네. 오늘 토론 결과를 떠나서 더 이상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아 SNS 폭로도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열띤 토론을 지켜본 변호사님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네, 요새는 사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전문 영역이 따로 생길 정도로 이제 학교폭력이 큰 사회 문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학교폭력에 대한 사과와 또 피해자에 대한 위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오늘 그리고 내일도 계속 학교에 등교해야 되는 친구들이 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또 이제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사회가 빨리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